서브스턴스 나무 위키 1. 도입부 편집. 실험실의 책상 위에 놓인 날계란 하나를 비추며 영화가 시작된다. 주사기를 들고 장갑을 낀 손이 녹색 액체를 노른자 안에 주입하자 곧 세포가 분열하면서 노른자 하나가 태어나 옆으로 나온다. 이때 원본의 노른자는 약간 흐릿하게 퍼져 있고 복제된 노른자는 갓 나온 것 마냥 깔끔한데 작중 전개를 암시하는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다. 장면은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로 전환되고 인부들이 걸어와 주인공 엘리자베스 스파클의 이름과 그녀의 별을 바닥에 조각한다. 곧이어 그녀는 명판 위에서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팬들과 기념사진을 찍는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며 엘리자베스에 대한 평가가 점점 무관심으로 바뀌어가고 별은 색이 바래면서 금이 가기 시작하며 나중엔 누가 음식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시뻘건 양념이 묻어 더욱 더러워지는 수모를 겪는다. 젊은 시절 유명 여배우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어느덧 50세로 중년기에 접어들었고 현재는 에어로빅 쇼의 진행자로 근근히 연예계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어느 날 프로그램 녹화를 마친 엘리자베스는 여자 화장실 수리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자 화장실을 몰래 이용하다가 우연히도 방송사 중역 합의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프로그램에서 강제 하차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엿듣고 큰 충격을 받는다. 엘리자베스는 애써 모른 척하고 하비와 식사를 하지만 레스토랑에서 하비는 은연중에 자신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쉰줄이 되면 그런 게 사라진다며 엘리자베스가 더는 매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슬슬 교체해야 할 것 같다는 투로 이야기를 한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엘리자베스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을 하던 도중 자신의 CF 광고판이 철거되는 모습을 보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다. 천운으로 부상은 없었지만 하필 자신의 생일날에 이 모든 수모를 겪은 바람에 정신이 한계에 몰린 엘리자베스는 병실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그 어색한 분위기를 피해 의사가 떠난 사이 손등에 커다란 검은 반점이 있는 미남 간호사가 느닷없이 추가 검사가 있다고 말하며 그녀의 몸 상태를 살피더니 갑자기 당신은 조건이 완벽한 것 같네요. 행운을 빌어요. 라고 말하며 엘리자베스의 코트를 건네준다. 병원을 나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엘리자베스는 간호사가 몰래 넣어둔 쪽지와 서브스턴스라고 적힌 USB를 발견하는데 쪽지에는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라고 쓰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엘리자베스는 우연히 자신의 중학교 동창 프레드와 만난다. 프레드는 엘리자베스가 아직도 중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며 진심 어린 칭찬을 하고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주면서 나중에 한번 식사라도 하자고 말한다. 엘리자베스는 프레드의 호의가 부담스러웠는지 건성으로 대답하고 종이를 핸드백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어버린다. 집에 돌아온 엘리자베스는 USB 드라이브를 스마트 TV에 연결하고 서브스턴스라는 정체불명의 요법에 대한 광고 영상을 시청한다. 보다 나은 당신이 되라라는 애매모호한 문구에 관심이 식었는지 콧방귀를 뀌고 USB를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결국 에어로빅 쇼에서 강제 하차당한 날 쓰레기통을 뒤져 USB를 되찾아 서브스턴스를 주문한다. 주문 신청을 받은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주소를 불러주더니 통화를 종료하고 다음날 집으로 503이라 적힌 웬 카드키가 배달된다. 엘리자베스가 카드키를 들고 불러준 주소로 향했는데 허름하다 못해 폐쇄된 걸로밖에 안 보이는 창고 같은 곳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의심스러운 듯 입구 주변을 살피다가 영상에서 봤던 로고가 그려진 카드키 리더기를 발견한다. 카드키를 대어보니 셔터도 절반밖에 안 올라가고 허리를 숙여 들어가 보니 어둡고 음침한 통로만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불안해하며 통로를 지나가니 그 너머에는 음침한 통로와 대조적으로 말끔한 새하얀 방이 있었고 숫자가 적힌 보관함이 있었다. 503번 보관함에 카드키를 갖다 대자 그곳에는 엘리자베스를 위한 서브스턴스 패키지가 들어있었다. 2. 초반부 더 서브스턴스임. 서브스턴스 패키지는 여러 종류의 약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성제 ACTIVATOR, 안정제, 일주일치 영양분 팩, 교체 키트가 담겨 있다. 활성제에는 일회용, 사용 후 버릴 것 SINGL이 USEONLY라고 적혀 있는데 약이 담긴 통은
5-10cc 정도 되는 것에 비해 주사기는 1cc밖에 되지 않는다. 녹색빛이 도는 활성제라는 물질을 체내에 주입하면 혼수 상태에 빠진 후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난 끝에 척추 부위를 통해 자신의 클론이 생성되는데 이 클론은 원본의 육체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운 상태이다. 두 육체는 서로 정신을 공유하며 두 육체 중 어느 한쪽이 활동하고 있으면 다른 한쪽은 그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다. 두 육체는 반드시 일주일 간격으로 교대 생활을 해야만 하며 혼수 상태에 빠진 육체는 서브스턴스 패키지에 동봉된 일주일치의 영양분 팩을 통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원본은 생활하는 일주일 동안 행동에 제약이 없으나 클론은 생활하는 일주일 동안 원본의 뇌척 수액을 추출해서 7일 동안 안정제로 하루에 한 번씩 주입해야만 한다. 일주일이 지나 교대 시간이 다가오면 교체 키트를 이용해 반드시 서로를 교대해 주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이 설명을 마지막으로 절대 예외는 없다. 기억하라, 당신은 하나다라고 강조하며 이 규칙들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엘리자베스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잠시 보며 생각을 하고 활성제를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을 꽂아 넣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안 생기는지 잠시 망설였던 그 순간 갑작스런 쇼크가 일어나 쓰러진다. 엘리자베스는 극심한 고통을 받더니 눈에 동공이 2개나 생기고 등에는 살이 갈라져서 그 안에 척추 주위가 생겨 팔이 엘리자베스의 몸 밖으로 튀어나온다. 그렇게 태어난 엘리자베스의 클론은 에어로빅 쇼의 면접에 나가게 되고 자신을 SU이수라고 소개한다. 수는 방송 활동을 시작하고 대담하고 섹시한 그녀의 매력에 방송사 중역들은 물론 시청자들도 흠뻑 빠진다. 인기에 도취된 수는 집에서 엘리자베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욕실의 빈 공간을 개조해서 비밀방을 만들고 그곳에 엘리자베스의 육체와 거실에 걸린 엘리자베스의 대형 브로마이드를 숨겨놓는다. 한편 다시 깨어난 엘리자베스는 세간에서 자신의 자리가 빠르게 수로 대체되는 걸 보고는 낙심해서 TV만 보며 일주일을 허비한다. 그러던 중 교체해야 하는 날 밤에 집에 남자를 끌어들여 성관계를 가지려던 수는 제한 시간에 다 되어 부작용이 나타나자 엘리자베스의 몸에서 안정제를 더 추출해버린다. 다음 날 다시 깨어난 엘리자베스에게는 검지손가락이 심한 수준으로 노화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녀는 서브스턴스의 판매사에 연락해보지만 되돌릴 방법은 없다. 라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온다. 엘리자베스는 당황하며 그녀 수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취해서 그런 것 같다. 라고 변명해보지만 판매사는 당신과 그녀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입니다. 라고 기존의 경고를 반복한 뒤 통화를 끊어버린다. 서브스턴스에서 일주일치의 패키지를 받고 돌아오던 어느 날 갑자기 저예요. 라는 목소리가 들리자 당황한 엘리자베스는 잠시 카페에 들러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리려 한다. 그런데 웬 노인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더니 참 길죠. 일주일 말이에요. 라고 말을 건다. 엘리자베스는 얼버무리며 무시하려 했지만 노인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며 503으로 된 자신의 카드키와 동일한 디자인의 207이라고 적힌 노인의 카드키와 옷 사이로 보이는 등의 커다란 꿰맨 자국을 보게 된다. 이윽고 그녀는 노인의 손등에 자신에게 서브스턴스 프로그램을 추천해줬던 남자. 간호사와 똑같은 커다란 검은 반점이 있는 걸 보고 노인이 바로 간호사의 원본임을 알아차린다.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돌아갈 때마다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죠. 자신도 소중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녀도 당신을 갉아먹기 시작했나요?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그녀는 당황한 나머지 기껏 주문한 모카 라떼를 마시지도 않은 채 황급히 집으로 도망친다. 노인의 말을 애써 부정하며 집으로 달려가던 도중 전날 밤같이 밤을 보냈던 남자가 부딪히고 본래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며 화를 내며 오토바이를 타고 가버리는 모습을 보고선 또다시 충격을 먹는다. 더 서브스턴스임. 노인의 말이 마음에 걸렸던 엘리자베스는 중학교 동창인 프레드가 했던 말을 되뇌이며 중년의 자신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소 지으며 프레드와의 저녁 식사 약속을 잡는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단장하던 중 또다시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기 혐오에 사로잡히고 만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홀린 듯 옷과 화장을 계속 고치지만 창밖의 수의 사진을 볼 때마다 자괴감에 사로잡혀 분노하기만을 거듭하다. 결국 약속까지 파토내고 만다. 3. 중반부. 결국 엘리자베스는 깨어있는 시간 동안 무기력하게 폭식만 하며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한다. 그리고 수의 몸으로 행동할 때는 남자를 불러와 난잡한 생활을 즐기고 엘리자베스의 육체로 돌아가기 싫다는 욕심 때문에 계속 뇌척수액을 추가로 추출해 일주일의 법칙을 어긴다. 이렇게 서로가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와 수는 서로의 존재를 미친 듯이 원망하고 증오하기 시작한다. 엘리자베스는 수가 출연한 새 프로그램과 찬밥 신세가 된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며 극심한 허탈감에 빠지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규칙을 어겨가며 자신을 더욱 추하고 노화하게 만드는 수에게 분노를 느낀다. 반면 수 역시 엘리자베스가 폭식을 한 흔적을 보며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자신과 달리 끊임없이 놀고 먹기만 하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엘리자베스를 혐오한다. 그렇게 갈등이 쌓여가던 중 하비는 신년 전야제에 수를 주연으로 출연시키기로 하고 수는 더 유명해지고 싶다는 욕심에 선을 넘게 된다. 일주일의 법칙은 무시한 채 며칠 동안이나 엘리자베스의 육체에서 뇌척수액을 뽑아보고 화보 촬영 등 연예계 스케줄을 강행한다. 그리고 다시 엘리자베스가 깨어나게 되자 자신의 몸이 이전보다 20년은 더 극심하게 노화되었고 한쪽 무릎은 아예 탈골되는 등 만신창이가 된다. 이에 엘리자베스가 그녀 수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판매사에 항의하지만 판매사는 모체는 당신이므로 당신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중단할 수 있다라며 사용 중단을 권유한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예전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다라며 거부하고 전화를 끊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 엘리자베스는 그만해라면서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진다. 이후 엘리자베스는 다시 무기력하게 TV만 보던 도중 하비가 이전에 자신에게 이별 선물을 줬다는 걸 알아차린다. 엘리자베스는 너무나 노화된 몸 때문에 탈골된 무릎을 다시 끼워 맞추는 등 큰 고생을 한 끝에 선물을 가져와 포장을 뜯어보는데 선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프랑스 요리책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이에 다시 한번 모멸감을 느끼지만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던 터라 노화돼서 침침한 눈으로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겨보며 요리책에 흥미를 갖는다. 이후 엘리자베스는 수가 등장한 토크쇼를 틀어놓고 요리책의 모든 요리를 만들며 분통을 터뜨린다. 화면 속 수가 능청스럽게 자신의 개인사를 꾸며내자 엘리자베스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반응한다. 심지어 화면 속 수가 엘리자베스를 촌스러운 배우라며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자 식재료를 집안 곳곳에 집어던지며 수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킨다. 그리고는 그만해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화장실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정신을 차리려는 모습을 보이나 결국 다시금 수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 다시 깨어난 수는 엘리자베스가 저질러 놓은 난장판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완전히 질렸다는 듯 엘리자베스와 교대조차 하지 않고 일주일의 법칙을 완전히 어기고 뇌척수액만 계속 뽑아 연예계 생활을 이어나간다. 4. 후반부. 3개월 후 남자친구를 자기 집으로 불러온 그녀는 다음날 있을 신년 전야제 출연을 위해 다시 엘리자베스의 육체에서 뇌척수액을 추출하려 한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몸에서 나온 것은 피고름이 섞인 불순물이었고 이에 기겁한 수는 정신이 혼미해진 채로 서브스턴스의 판매사에 안정제가 떨어졌다고 연락하지만 몸을 교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안정제뇌척수액과 보충되지 않는다. 다른 방법은 없다. 라는 답변을 듣는다. 결국 수는 부작용으로 코피를 쏟고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지는 와중에 가까스로 교체 키트를 사용해 엘리자베스와 다시 정신을 교환한다.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엘리자베스는 간신히 일어나 거울을 보는데 그곳엔 이젠 더 이상 노인이라고 조차 할 수 없는 흉측한 모습의 노파가 있었다. 한편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남자친구가 욕실로 들어오려 하자 엘리자베스는 꺼지라며 욕하고 이상한 목소리를 들은 남자는 황급히 도망친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경악한 그녀는
서브스턴스 판매사에 전화하여 그만하고 싶다고 울부짖으며 중단 신청을 한다. 이내 엘리자베스는 서브스턴스 투약 이전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액자를 다시 끄집어내고는 이를 부럽다는 듯 바라본다. 이전에는 자신의 모습이 혐오스러웠지만 이제는 투약 이전의 자신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이다. 다음 날 엘리자베스는 옷으로 자신의 몸을 가린 채 밖으로 나와 마지막 키트라는 이름의 상자를 수령한다. 그곳에는 체험이 만족하지 못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쓰인 메시지와 종료 TERMINATION라고 쓰인 검은색 주사기가 있었고 그녀는 그만두면 자신만 남는다라는 말에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수의 몸에 꽂아 놓는다. 하지만 검은 액체를 반 이상 주사하던 중 수가 받은 꽃다발을 보고서는 수의 모습으로 다시금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못하겠어. 난 내가 여전히 필요해. 라고 말한 뒤 주사기를 뽑는다. 엘리자베스는 수가 죽으면 자신은 더 이상 대중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기절한 상태인 수에게 얼른 준비해야지. 너 엄청 사랑받을 거야. 라고 말하며 절박하게 심폐소생술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수는 깨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코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자 다급해진 엘리자베스는 교체 키트를 사용해버린다. 그런데 이미 검은 액체를 반 이상 주입한 탓인지 두 육체의 정신이 교대되지 않고 엘리자베스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도 함께 깨어나고 만다. 깨어난 수는 자신을 죽이려던 종료 주사기를 보고 분노하여 엘리자베스를 공격한다. 엘리자베스도 격하게 저항해보지만 노화된 몸으로 젊은 수를 이길 수는 없었고 결국 수는 쓰러진 엘리자베스의 갈비뼈를 계속 걷어찬 끝에 엘리자베스를 죽이고 만다. 그러다 문득 당신은 하나다라는 경고를 통해 정신을 차린 수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깨닫고 눈물을 흘린다. 엘리자베스의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더는 뇌척 수액을 추출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 수가 아름다운 육체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영영 사라진 것이다. 수는 자신에게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신년 전야제만이라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방송국으로 향한다. 수는 스태프가 마련해준 푸른 드레스를 입고 메인 쇼의 준비에 임한다. 그러나 종료 약물의 영향과 뇌척 수액을 맞지 않은 탓에 컨디션이 급격히 악화되고 신체가 죽어가기 시작한다. 황급히 화장실로 뛰어간 수는 계속 심한 기침을 하다가 세면대의 앞니 한 개가 통째로 빠진 것을 보고 경악한다. 떨리는 손으로 남은 앞니를 만져보지만 이미 죽어가던 신체였기 때문에 이빨은 너무나 손쉽게 빠져나왔고 수는 절망감에 실성한다. 그 순간 자신을 만들어냈던 활성제를 떠올린 수는 전야제가 시작되기 전에 더 아름다운 클론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화장실에 나와서 수와 마주친 하비가 주주들 사이에서 그녀를 칭찬하며 웃어 보이라고 하자 수는 이를 보이지 않고 애써 미소 짓는다. 이어 엘리베이터에서는 손톱과 한쪽 귀까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며 패닉 상태가 된다. 공포에 질린 수는 드레스 차림으로 집으로 돌아와 선반에서 반 이하로 남은 활성제를 집어든다. 주사기에는 처음 1회만 사용 후 폐기할 것이라는 경고문이 쓰여 있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수는 더 나은 날을 찾아달라고 절규하며 조금 남은 활성제를 주입한다.